어린이집도 중간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임교사,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임교사 제도가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반을 맞지 않고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대체교사를 하지 않는. 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오늘은 경력 선생님들께서 귀가 쫑긋 거릴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지난번 유보통합과 어린이집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오지 않았고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선임교사 제도예요. 이번에 세부 지침이 나왔고 9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선임교사에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선임교사 시범사업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제가 블로그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보셔도 무슨 내용이야? 라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블로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임교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유치원의 원감 선생님과 같은 중간 관리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선임교사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선임교사 제도를 만들려고는 했었어요. 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사 두 가지의 체계로만 있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임교사를 기존부터 만들자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선임교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나온 선임교사는 그 제도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자격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정 경력 이상의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예요. 이때 말하는 경력은 7년 이상을 말해요. 두 번째는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대요. 그러면서 교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등 원감의 역할을 수행하고 네 번째, 필요시에는 보조교사, 연장반교사, 대체교사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근 경력직 교사를 말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원감이에요. 보육교사 1급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역할도 상시해야 된다는 거죠. 보조교사, 연장반교사, 그리고 담임교사가 휴가를 갈 경우 대체교사로 그 반에 들어가서 보시라는 거죠.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선임교사라고 하면 어떤 중간관리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의 대체교사까지 수행을 해라. 조금 이건 뭐야? 좋다 말았죠? 그런데 우선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 호봉수를 인정받고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무슨 제도야 이럴 수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선생님들 경력을 다 인정받지 못하고 원감이나 주임교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반을 온전히 맡으시면서 그러신 분들한테는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해요. 첫 번째, 반을 맞지 않아요. 반을 맞지 않는 건 참 좋은 거죠. 두 번째, 7년 이상의 경력만 있어도 15호봉의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담임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의 10호봉 수준에서 플러스 31만 원의 선임교사 수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의 15호봉의 수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하나 이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교사 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 연차 대체교사로 반에 들어갈 일이 많으시겠죠. 그러면 원감으로서 역할을 언제 수행해야 될지 선생님들도 정말 힘드실 것 같고요. 우선은 선임교사가 우선은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만 우선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원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선임교사로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선임교사가 정말 필요해서 구하시는 원도 생길 것 같아요. 7월 말에서 8월쯤에. 네, 여기에는 기준 조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임교사가 지원되는 어린이집에는 육종에서 대체교사를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임교사가 그 원에 있는 선생님들의 연차 시 대체교사를 무조건 하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선임교사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 어린이집에 모두 다 지원을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영리와 현원수 및 정원 충족률을 보겠다는 거고요. 장애하나 전무통합 어린이집에 먼저 선정을 해주겠다는 뜻 같아요. 그리고 다같이 보육협력사 배표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연장 보육교사가 미배치된 어린이집을 먼저 선임교사를 지원해주겠다는 어떤 선정 조건이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 자부담이 있어요. 101명 이상의 80% 자부담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0만 원이 자부담이더라고요. 101명 이상 있는 어린이집에서 250만 원의 자부담을 주고 과연 선임교사를 할까? 이런 의문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자부담 비율이 적은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은 어떨까요? 20%의 자부담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가정어린이집은 선임교사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임교사를 가정어린이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반수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교사를 몇 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은 이 부분은 어린이집 선정 조건도 있고 또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 선임교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인지를 하고 고려를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하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우선 7년 이상 경력을 갖고 보육교사 1급을 가진 선생님들께서는 선임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경력을 갖고 있고 중간 관리자로서 내가 해볼만 하겠다, 바늘 맞지 않는 아주 좋은 조건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중간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임교사,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임교사 제도가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바늘 맞지 않고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대체교사를 하지 않는 그리고 어린이집의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쪽으로 해서 중간 관리자,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설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선생님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